합격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 첫 강의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기초 강의 들었던 사람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그렇다 해서 기초를 완전 빼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가 인문 있고 기초 있고 그렇죠? 기본 이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암기하라 소리 안 합니다. 지금은 죽어도. 왜냐하면 지금 암기해 버리면 겉표시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겉멋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나중에 이제 두 번 들어갈 때는 암기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알고서 암기하는 것하고 모르고 암기한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래서 꼭 그걸 좀 지켜주세요. 또 했던 거는 또 저게 또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옆에 사람들 설명해 줘도 좋아요. 왜? 같은 눈높이에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좋게 지내서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부동산 공법의 이제 오늘 첫 의미를 본다면, 자, 개략적으로 이제 인문과정 들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하고 갑시다. 자, 이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렇죠? 부동산은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죠? 우리 보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자체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합쳐진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죠,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알아둬야죠. 부동산은 가장 대표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법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있겠죠. 그래서 토지와 뭐가 있죠?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는 정착물을 너무 규제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작게 하는 거다. 걸 꼭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민법에서는,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민법, 그러면 얘는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율한 사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재산적 형태에 있는 정착물 넓은 의미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모든 거에 재원은 가장 근원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지. 그래서 생산 요소의 제일 요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모든 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어느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부동산 공법도 어디 중심으로 공부한다? 토지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시험 문제 대상이 되는 큰 과목이 6개지만, 알겠죠? 법적 6개지만 그 중에 4개가 토지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걷다가 공법이란 말은 바로 여기 있는 요게 있네요. 자, 여기 공이란 자체가 바로 요게 뭘 뜻하는 거냐? 공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공권력은 누가 갖고 있죠? 그렇죠.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부터 너무 나라 사랑을 많이 해서 나라 그러는데 우리 공법엔 나라란 말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과 개인, 여기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런 대등관계지만 여기는 자, 국가랑 밑에 있는 위아래 관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왜 규정하는 거냐? 여기 있는 국민. 자, 국가는 이제 국민입니다.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라 하면 주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왜? 지역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큰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국가 계획을 공부해야 될까? 지역적인 계획을 공부해야 될까? 이거부터 알고 가면 돼요. 지역적인 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지 국가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꼭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하고 주민인데 대개 이제 주민 쪽으로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국민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법이란 건 국가와 국민 관계 관계를 규율한 법인데 왜 규율하냐? 공권력 가지고 뭘 규제하는 거면 규제하는 법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됐냐 보면 여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적 자치잖아요. 사적 자치는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대로 개념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규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냐? 부동산 공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부동산 공법은 왜 규제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죠. 자,
여기 봐요. 다 땅 중심을 했죠? 국토가 뭐 하니까? 유한하니까. 무한하면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돈이 많은 만수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떡한다? 질러버린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안 되니까 뭐가 해야 돼?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럼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계획이죠, 우리가. 그렇죠? 경제의 가장 제일 원리가 뭐야? 효율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 소비란 말은 딱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바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궁극적 목적이냐? 자, 이게 법률적 개념의 용어지만 공공복리 증진한 건 더불어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뭐다? 공공복리 증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는 법 자체 궁극적 목적은 다 공공복리 증진, 더불어 살자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가장 궁극적인 이념은 바로 공공복리 증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개념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이제 넓은 개념이면 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방금 전에 뭐와 뭐로 다 규제해야 된다 그랬죠? 토지와 정착물인데 공법에는 그렇게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랬지. 자, 우리가 그러죠. 예전에 보면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무슨 관계 있어요? 종속 관계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도망갈 구명을 보고 쫓으라는 것처럼. 알겠죠? 모든 걸 규제한다면 죽으라 소리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와 뭐를 갖다 한다? 건축물 딱 두 가지야.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이 토지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이 왜 어렵냐 자꾸 얘기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범위가 우리 지역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국토기본법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최상위 국가가 한 종합계획을 표현한 거니까 우리 공인 중에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 봐야 될 것은 자, 이게 가장 우리 공법 시간에 긴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알겠죠? 또 따라 할 겁니다만 이걸 줄여서 국토계획법, 자꾸 국계법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앞으로도 실무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획이 나오는데 자, 광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광역은 뭐냐? 계획 주체가 2개 이상 묶인 걸 광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2를 묶는 게 광역이 아니에요. 공법 시간은 계획 주체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 주체 누구냐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 대상이 되는 땅을 미리 묶어주는 걸 광역 계획권이라 그래요. 에어리아, 권역.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는 걸 또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여기 봐요. 여기 계획이잖아, 계획. 계획이 앞에 있는 주체야. 무슨 도시, 군, 계획. 그럼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도시군 계획은 다시 2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인 겁니다. 알겠죠?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플러스 창원 그래가지고 동부가 중심, 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알겠죠? 플러스라는 걸 잘 아시겠죠? 공간 구조가 있으니까 플러스지. 마찬가지 합격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공간 구조의 종합계획을 나타내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려면 이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야.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 계획이 이 관리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핵심인 계획이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뭐 가지고 사업한다? 관리계획 가지고 사업한다. 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럼 무슨 계획이 있어야 사업이 된다? 관리 계획이 있어야 사업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이걸 구체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계획 내용이 계속 이걸 공부해 가는 거야, 앞으로 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지구, 땅에 대한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얘는 서로 기능을 보완하는 거지만 이건 규제가 목적인 거예요, 용도 구역이. 그래서 이제 이건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큰 틀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적성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 개발을 해야 돼.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난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터기자, 쟁반반자. 엄청 넓은 개념이 이게. 기반시설 중에 기간시설이 있는 거고. 알겠죠? 그 안에 뭐 간선시설, 부대시설 뭐 이런 말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시설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갖다가 뭐 할 거냐? 설치. 설치한다. 설치.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개량한다. 이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고치는 거죠. 따지보면 있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치는 새로 만드는 거. 자, 정비, 개량은 관리하는 거. 알겠죠? 도를 만들었어. 집을 건축했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신축했지만 관리가 필요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새롭게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새롭게 건설하는 거, 또 뭐 하는 거? 정비. 아까 관리한다 했죠?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이거는 땅에 대한 용도를 아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 소위 개발이란 말 쓰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신개발, 구개발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말은 지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구개발을 정비란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 합리적 개발을 해서 만든 것이 무슨 계획이냐면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면 효율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바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주변에 상가가 발전했잖아요. 이거는 합리적 개발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상가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아파트가 올라가잖아. 알겠죠? 그럼 나중에 주차장도 넓고 공원 광장도 널리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알겠어요? 그 옛날은 나열하면 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나열. 근데 나열하면 개발하는 게 합리적 개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리적.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개발은 100% 개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면 시험 문제 지구단이 나오면 일부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공부할 건 아닙니다. 차제 이렇게 해나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국토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발. 개발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거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시가지, 신단지 건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걸 하는 걸 뭐란다 그랬죠? 아까? 정비.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사업이냐면 정비 사업이라 해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도시군관리이 결정돼야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이거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면 너무 작죠, 그죠? 근데 이걸 앞으로 볼 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죠? 군자가 좀 빠져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00% 개발 없다 그랬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보전. 자, 우리가 봐보세요. 용도를 보더라도 100% 개발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도 개발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죠? 녹지, 완충 녹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원시는 완충 녹지가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계획도시로서 다른 데와 달리. 알겠죠?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커버하기 중간에 녹지들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 알겠죠? 그럼 그걸 녹지를 무슨 녹지냐? 완충 녹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다 개발했으면 우리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쪽 이제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반월공단이라는 데가 저쪽 어디냐면 안산 쪽이에요. 알겠죠? 거기는 다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낮에 하고 밤에 엄청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자, 해풍이 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단 쪽에서 뭐가 들어오죠? 매연이 들어오잖아. 잠을 못 자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월곶에다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산을 자르다가 말고 그대로 남겨놨어요. 왜? 그게 무슨 녹지 역할을 해? 완충 녹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바로 뭐냐? 100% 개발이 있다 없다? 없다. 땅도 그럼 뭐 할 땅이 있다? 보전할 땅. 그럼 보전할 땅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 있다면 자, 여기 보면 농지. 농지. 농지는 개발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지관리법. 옛날에는 산림법이라 그랬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산림이란 말하고 산지는 구별하자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림은 우리가 쓸 때 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로 바뀌었고 옛날에 산림법도 시험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산지관리법도 시험 문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걸 가르치다 보면 개발하는 쪽으로 다 돌아서 버려요. 알겠죠?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그린벨트, 우리 창원시도 그린벨트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두 문제 열심히 했는데 개발 쪽으로 돌아서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전한 쪽에는 딱 요 농지뿐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얘네들 출제는 안 되더라도 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법이 이런 거구나. 알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개발하는 법을 되게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 넓은 의미에서 택지. 알겠죠? 농지, 산지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개론에는 임지라고 그러죠. 우리 공법에는 산지라고 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건축물에 관해서는 두 개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사업법이 아닙니다. 농지법도 사업법이 아니고 건축법도 사업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자, 이제 건축물이 명시된 거는 29개, 이제 30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 종류가. 그다음 나와서 주택법, 여기 있습니다. 자, 건축법과 주택법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죠? 건축법이 더 큰 거예요. 건축물 규정한 29가지, 30가지지만 주택인 거예요. 1번이 단독, 2번이 공동.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맞는 주택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것이 부동산 공법은 40문제죠. 40문항. 하나가 2.5점. 제가 늘 얘기하는데 공법은 몇 점을 만점으로 생각하자? 60점 만점으로 생각하자. 나쁜 뜻 아닙니다. 왜? 자꾸 이렇게 놓고 밟아가야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 높게 갈 것도 너무 적게 가져갈 것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와서 또 따집니다. 선생님, 제 실력을 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공부하다 보면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시험 점수를 공개를 안 해요. 맨날 야 100점도 못 맞아 이랬다가 갑자기 자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100점 못 맞아봤으니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자녀들한테 너 공부에 이 소리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니까 애들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점수 공개를 못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6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가장 길죠. 그래서 국토의 뭐를 위한 거다?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문제 출제돼요? 12문제. 그러면 4, 3, 12. 그렇죠? 30분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꾸 그러니까 뭐냐, 너무 어렵다니까 어떡하느냐? 자, 얘 빼고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가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데, 아까 그랬죠. 국토계획법이 다 바탕이라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하겠다냐면, 결국 뭐 하겠다? 농지법 하겠다는 얘기지. 농지법 몇 문제 나왔는데? 2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요령 부릴 거 없어요. 얘는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죠. 그 다음,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자, 이거 합쳐진 건데,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 그래서 역시 얘 6문제, 6문항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해도 60점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가 기분 나쁘게 조금 절차적으로 어렵냐? 요놈이 좀 절차적으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얘는 속된 표현으로 보면 빼앗거나 강제로 교환분합하면 돼. 땅에 대해서. 알겠죠? 근데 얘는 우리 거주의 안녕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좋아해? 싫어해? 그러니까 모든 걸 할래도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모든 동의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정족수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뭐다? 요거. 자, 집에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 있고, 자, 부부 있어요. 또 부모까지 계셔. 모든 물건을 움직일 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아들아, 이거 치워야 돼? 물어봐야지. 그냥 치웠다는 이튿날 보면 또 뭔가 불안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절차적인 게 많단 말이야. 그게 기분 나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실무했던 사람만 좀 편해요. 절차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편한 것일 때 어느 하나를 더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혼자 공부하실 때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얘는 둘 다 뭐에 대한 것이랬죠? 건축물에 관한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주택법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이 순서이긴 순서. 알겠죠? 자, 그러면 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7문제, 요게 7문제. 그 나머지 요게 2문제. 그래 되는 거예요. 2문제는 5%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실 때는 농지법은 자, 이론 때 딱 한 번 합니다. 왜? 문제풀이 가서 다 해도 상관없어. 얘는 모의고사 때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근데 이거 시간 다 배려하려고 할 것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얘는 반드시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저는 다 해드리겠지만. 자, 얘 역시도 둘 중에 자기 편한 하나를 선택하세요. 집에서 여유 있을 때 공부하실 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아시면 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가장 돌아가기 전에 앞서 했죠. 자, 무슨 주체를 공부하자 그랬죠? 계획 주체. 얘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획 주체. 제가 그랬죠. 우리는 국가 계획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아니랬죠. 그럼 국가가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죠? 국가가.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험장 국가가 수립한다 소리 안 해. 왜? 그 안에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앙은 이게 이제 국가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급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중심이야? 땅 중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대빵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정할 때 누가 정하는 걸 원칙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기준을 정한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농지법 빼놓고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한 문제를 맞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예외적인 건 두 가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돼. 그거는 예외적인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것은 요게 국가, 이게 지방이잖아요. 그럼 지방은 몇 가지로 구분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선거할 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뭐야? 광역자치, 기초자치. 의원들 뽑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를 해서 광역. 그러면 여기는 서울특별시. 알겠죠? 그래서 대빵이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20몇 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구청장은 계획주체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다 계획해?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 혼자만 가지고 광역계획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계획주체가 2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왜? 구청장 아무리 합쳐 계획주체 아니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자, 우리 가장 가까이 부산광역시 광역계획주체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왜냐하면 자, 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장은 맞지만 그걸 광역계획권을 묶는 사람이 아니잖아. 거기는 자치구 있고,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 요게 군이 있어요. 요 군이 어디가 있을까? 기장군. 여기는 기장군이 있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는 것처럼. 알겠죠? 대구광역시 달서군. 달성군이죠. 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있지만 이 군은 여기 있는 이 군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할 때 꼭 조심할 것이 얘는 제외다 하는 걸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다음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어디가 생겼냐면 강원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밑에 하부지구는 자기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자치권만 인정해 준 거지. 알겠죠? 그렇다고 그 강원도지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시장 있고 서귀포시장 있지만 이건 행정시장이야. 행정시란 건 뭐가 없다? 계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없는 거야 이 사람. 그 다음 특별자치 중 하나가 있죠. 세종시가 있어요. 세종시는 동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럼 세종시는 누가 다 하죠? 세종시장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냥 서울특별시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종시인데 원래 거기는 가보면 누가 할 거냐? 장관급인 거예요. 국무총리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특별자치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시장이 그 급이 아니라 지역이 왜? 정부 종합청사 내려오니까 그래서 특별자치시라는 걸 두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냐?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하게. 그 다음 도는 도지사 이 사람이 있지만 광역은 맞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지방으로다가 가져갔을 때 밑으로다 이양을 해줘야 되겠죠. 계획 주체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빼놓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도에는 경상남도에는 뭐가 있죠? 시도 있고 군도 있지. 그렇죠?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라지만 우리 공법에는 필요 없는 시예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대도시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 왜? 인구 50만 넘으면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김해시도 대도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시 중에 대도시는 우리 사람의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제가 그래서 인문과정에도 물어본 사람이 있고 또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규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해주면 나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내가 왜 해? 그래. 그죠? 다 해주는데.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돼? 빨리 먹어야지. 근데 나이 빨리 먹었어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엄청 나이 안 갔죠. 우리가 규제가 되면 그렇게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렸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너무 빨리 간 거지. 자, 대가 나쁜 소리 아니라, 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뭐 한다?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군수들이 다 대도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50만 이걸 넘느라고.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입안도 하고 자기 결정하는 거야. 그럼 창원시는 자기가 입안하고 결정해. 김해시는 자기가 입안하고 결정해. 근데 밀양시는 입안만 하지 결정은 경남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사람 대도시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대도시는 나이가 먹은 것처럼 성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입안도 하고 뭐도 한다? 결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 여기 군이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군하고 이 군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 옆에 예를 들어서 함안군. 그렇죠? 태풍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자 그러면 이거 언제 6개를 매번 특광, 자자, 시군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도.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6개지만 우리는 또 6개 부르기 힘들어서 그냥 또 5개로 할 수도 있어. 그냥 편하게 자끼리 묶으면 되잖아. 그래서 자 특광, 자, 시 요걸 갖다 묶어서 특광, 자, 시 요까지 묶어서 뭐라고 할까? 요까지 묶어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묶어서. 알겠죠? 요까지 묶어서 도시. 그럼 광역시는 군 빼놓고 군을 묶어서 뭐라냐? 군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계획 주체는 크게 6가지인데 우리는 편하게 몇 가지로 묶어서 그냥 해봤어요? 5가지로. 그래서 특광자, 시, 군 이걸 더 줄여 쓴 말을 뭐라고 쓴다? 도시, 군. 그럼 뒤에다 계획 주체니까 뭐라 그래? 도시, 군, 계획. 그럼 결국적으로 누가 계획한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계획한 거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밑에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래서 계획 주체는 누가 된다? 도시, 군, 계획이구나. 알겠죠? 그럼 도시, 군, 계획을 풀었으면 뭐라 한다? 특광자, 시, 군. 근데 군 중에 누군 빠진다? 그렇지. 기장군수 알았어요. 광역시 군수 빠진다. 대표를 알면 돼. 그거 가지고. 나쁜 생각 없어요. 머릿속도 남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이 계획 주체, 여기 봐요. 계획 주체가 둘 이상 묶어지면 뭐라 한다 그랬죠, 아까? 광역.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광역이라는 걸 묶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묶었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이렇게 제가 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종합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분 나쁘게도 알아둬야 될 게 수도권입니다. 솔직히. 시험 문제 어디나 맨날 수도권 나오잖아. 안사로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업 안에도 나오잖아. 그렇죠? 몇 군데 나와요? 4군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4군데. 민법에는 안 나와. 알겠죠? 세법, 공법, 중개사법, 또 개론.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식법에 나올 일이 없어. 수도권이란 자체가. 자, 그러면 자, 수도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은 인천, 경기, 서울 다 합쳐서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3개의 시군을.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여러분 보면 요 근처 보니까 이렇게 파란 것이 있죠? 여기 뭘까? 위에가 여기 좀 녹색 죄송합니다. 제가 녹색인데 노란 거 위에 녹색 뭘까 이게? 그린벨트예요. 서울시가 자꾸 뻗어나가지 말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나중에는 이게 군사시설로 자 김신일 때문에 군사시설로 묶여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린벨트가 변형된 거예요. 김신조 때문에.
실미도 사건 때문에 침태우니까 알겠죠?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린벨트는 대한민국 그린벨트와 외국의 그린벨트는 다르다. 알겠죠? 그린벨트는 벨트 묶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안상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창원시도 그린벨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왜 그러냐? 여기 의정부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나쁜 뜻이 아니라 안양, 그다음 여기 있는 요 부천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과밀억제권역이라 그래. 무슨 권역? 과밀억제. 그냥 눈치를 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꼭 외울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모든 대기업들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해. 알겠죠? 학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왜 여쪽에 보면 주변에 자 이쪽은 발전이 안 돼. 군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쪽에 여주, 이천, 양평 이쪽은 개발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여기는 남한강 줄기, 물줄기 때문에 한강 수계, 수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수변. 그러면 여기는 개발해야 될까? 개발을 좀 억제해야 될까? 억제해야 되겠지.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응?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보전권역이야.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해도.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큰 데가 평택, 화성, 자, 고양, 남양주, 광주, 용인 엄청 크지? 왜 커가고 있을까? 여기가 성장관리권역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알겠죠?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보전권역. 우리 공법 시간에는 자연보전권역 이게 나와.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아파트를 지더라도 대규모로 줘야 될까? 작게 줘야 될까? 작게 줘야지. 다른 데는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계획과에서 30만이지만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좀 이해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여기 이제 잘 여러분들 잘 안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가 동남권이죠. 동남권은 마창진을 다 합쳐서 동남권 개념 중에 일부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여기는 부울경을 다 합친 게 동남권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을. 그래서 여기는 다 축들이 있어요. 축.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축, 무슨 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함양에서 울산까지 도로 내고 또 철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권역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영남 메가시티란 말 있잖아요. 메가시티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묶겠다는 얘기야. 큰 거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 묶는 걸 다 뭐라 한다? 광역, 계획, 권역. 알겠죠? 꼭 수도권만 묶었다고 광역이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공부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어디냐? 창원시라면 창원시는 도심이 3개. 왜 도심 3개인지 알겠죠? 각 도시 중심이 3개 있었잖아. 마창진. 그러다가 이제 부도심이 있어요. 북면, 그 다음에 삼진, 웅동. 요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부도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지역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대산, 매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그 지역 그 연계 거점이 되는 게 성주, 풍옥, 구산, 여기 보면 팔룡 이렇게 된 그런 기점으로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우리가 왔을 때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축? 환경축. 알겠죠? 그걸 보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발전축, 연결하는 발전축. 그래서 여기 보면 발전축이라고 했죠. 중심 발전축 이렇게. 또 여기도 낙동강이니까 수변축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 뭐다?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광역 도시계획 엄청 힘들어 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알면 좀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녹지축 이렇게 하잖아요. 녹지축, 또 낙동강축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축 이렇게 다 막 묶는 거예요. 권역을.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 봐봐요. 지금 첫 시간 개념에서 봤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딱 짚고 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3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땡땡땡 계획 수립 기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정한다 그랬죠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딱 이제 2군데가 예외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환지계획 그런 이제 법제화돼서 국토교통부령, 농지법은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알겠죠? 그거 빼놓고는 다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땡땡땡 계획의 타당성 검토.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다 그런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한다면 우리 공법은 장기를 기점으로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한다면 몇 년? 5년마다. 그 다음 계획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작성한다. 그럼 뭐 작성하는 기준이 있다. 나온다. 그럼 이것도 역시 누가 최고 관장하는 거지? 국토장관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최고 대빵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장관. 자꾸 국장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도회 가도 국장님 계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용어인데, 공법상에서 변경. 자, 이제 여러분들 민법상의 득실 변경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법상에도 비슷하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상의 변경행위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 새로운행위. 그러면 자, 봐서요. 허가받은 걸 변경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가받은 걸 변경했다? 인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인받은 걸 변경했다? 승인받아야 돼. 공청회를 변경했다? 다시 공청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행위는 머릿속에 우리 공법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라? 새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지만 이게 변경이 경미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지. 가볍게 미약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아까 허가받는 거 허가받고 신고하고 아까 공청을 하면 공청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경미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이에요. 생략.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생략. 대부분 생략인데 그냥 일부러 해놨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편하게. 대부분 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그냥. 자, 그럼 여러분들 안 배웠더라도 실시객 인가를 받았어. 그 내용이 면적 범위가 5% 미만 변경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한다. 생략한다. 시험지 거의 이거야. 그래서 경미하다 그러면 대부분 생략. 근데 이제 특이한 놈이 꼭 어디나 나타난 놈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는 뭐가 있냐? 개발행위 허가 때 5% 미만이도 또 축소했다 할지라도 계획주체한테 통지해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여러분들 도시 개발법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신고하는데 알겠죠? 그 자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신고한다. 이 2가지만 알면 돼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돼 이걸 다. 자, 그다음 정족수 나타날 때 접속사.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 토지 등 소유자 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면적이 얼마, 총수의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접속사가 뭐냐 이거지. 거의 99%가 와, 과, 민. 우어 나오면 거의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우어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정비법에서 총회 개최 때 정족수만 5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 무시해버리면 돼요. 가서 보니까 숫자도 맞는데 왜 틀리냐 그러면 되게 또는 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되게 보면 다 and란 말이에요. 대부분 와, 과음이 같은 뜻이야. and.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우리 이제 공법 시간에 조건부가 나와요. 공법은 규제하는 데 조건을 해준다. 조건. 자, 여러분 조건이란 말이 뭐죠? 따지고 보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성립과 부정을 당연 매이는 거예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겠죠? 다음 주에 눈 오면
술 사주겠다 했어. 눈 올지 안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뭐지? 조건. 그럼 눈이 왔어. 그럼 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당연히 사줘야지. 눈 오길 바라야지도. 자,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발생하면 정지 조건, 소멸하면 해지 조건.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공법 시간에는 소멸을 위해서 해지 조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왜? 발생을 위해서. 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 허가나 인가 때 대부분 조건을 붙여. 그 조건은 우리 공법 시간은 딱 똑같아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규제하는 거잖아. 그 난개발의 가장 해피한 게 뭐냐? 환경위기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환경위기조. 왜? 규제했는데 환경위기조 외울 필요 없어. 자, 환경오염 방지, 경관과 조화, 그 다음에 위험 발생 방지, 그 다음 기반시설, 조경 이런 걸 조건을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조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라? 환경위기조. 그럼 조건을 할 때 민간들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지.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아이 그럼 어떻게 해? 그 조건부란 말이 의미가 없잖아. 해주되 내놔. 뭘 내놓으라래? 돈. 그래서 이행 뭐라래요? 보증금. 이행 보증금. 그런 이제 구별할게 이행 강제금. 보증금은 사전에 예치. 알겠죠? 예치하는 거. 예치하는 게 보증금. 보증금은 특별한 사용 없는 한 우리 공법시간 다 20%야. 알겠죠? 몇 퍼센트? 20% 예치. 강제금을 할 때까지 내는 거니까 공법시간 딱 두 군데 나타나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농지법, 건축법. 그래서 요게 여기에 기본적인 틀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돼. 알겠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근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국토계획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봅시다.